엄마는 1976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바닷가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지. 엄마랑 오빠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랑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시골이었어.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갔고 대학을 갔고 직장을 잡고 서울로 올라갔지. 근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너네 아빠를 만나서 3번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됐지. 엄마가 되게 그치? 아빠랑 헤어지고 꽤 힘든 시간을 보냈지. 근데 엄마만 힘들지 않았지. 너도 너네 언니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 너무 큰 무게감, 책임감,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근데 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나만 생각하면 엄마를 할 수가 없잖아. 엄마는 미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고 지금은 엄마가 잡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하지만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와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다 해결해야 되고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크잖아.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데 엄마는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서 미국을 와서 너무 경험이 없는 거지. 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고 어떤 걸 내가 너네한테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찬스를 못 만들어 주잖아. 엄마는 한 번도 한국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오빠들과 가족여행을 간 경험이 없거든. 엄마는. 근데 여기로 오니까 다 가족여행을 가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내가 너무 모르고 엄마가 경험이 없으니까 너네한테 잘 못 해준 것 같아. 그런 편안하고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는 still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 그런데 너도 아는 것처럼 엄마가 사과도 많이 하고지. 근데 엄마가 사과를 한 건 맨 처음 패밀리 터치. 상담받으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figure out 한 것 같거든. 자녀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걸 받아본 것 같아. 보통 그냥 상담이라는 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엄마 문제투성이었으니까 처음에 패밀리 터치라는 단체에 그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때 나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는 누군가한테 엄마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나를 아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꾸 엄마를 저지하는 거야.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너가 힘들어?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근데 엄마를 잘 모르는 누군가한테 엄마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상담하시는 분이시니까 엄마를 좀 객관화시켜줬어.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모셔널리 많이 울기도 하고 왜 나만 내가 뭘 잘못해서 막 이랬던 것 같아. 그 왜 나만이라는 퀘스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 왜냐면 내가 상대방이 보는 내가 이제 객관화하는 게 엄마가 받아들여지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너도 그렇고 너네 언니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선이 분명하게 생겼던 것 같아. 그 상담을 통해서 엄마는 좀 많이 그 방법을 배운 거지. 너네한테 그 제너레이션 브로큰 대물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서 그게 뭔지 그것들을 하면 왜 안 되는 건지 근데 왜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앤서리 되니까 엄마가 알게 되니까 안 하도록 너무너무 많이 노력을 한 거지. 나는 그렇게 자랐지만 너네한테 그걸 주기 싫었어. 나쁜 어떤 코리안 컬처 또는 좋은 거는 주고 싶은데 너네한테 남하고 비교하고 살아라는 거, 또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았어.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언젠간 너네가 잘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 너도 한 사람이잖아. 유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렌 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고, 엄마도 박숙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너는 엄마를 엄마라는 이름으로도 보지만 박숙희라는 한 사람의, 여자 사람의 삶도 본다고. 그렇게 보면 그냥 다들 가여운 거지. 다들 누구나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내 선택이든 상황이 그래서 흘러가든 그럴 때는 누구나 내가 왜 살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걸 나만 느끼겠냐고. 그치? 너도 똑같은 환경에 놓였었으니까 너도 그런 걸 느꼈을 거고 너네 언니도 느꼈을 거고. I think I think the hardest part about it was that I saw I saw how stressed you were, and I saw how hard you were working. So it kind of felt like I couldn't tell you about it either, because I didn't want to add I didn't want to add to your plate. Like, I already knew that there was so much on there. And like, I never fully understood, I don't think, like, the extent of everything that you experienced or went through, obviously. But I think that I realized to some extent that it was a lot. So I think the hardest part about it was that I also had a hard time with it, but I couldn't come to you because I didn't want to burden you with it. So I think the thing that helped the most was like finding what I loved. I knew that I wanted to become a teacher. I knew kind of where my future was going, and I knew all the things that I wanted to do. So I think it motivated me a lot to just think of the future. And like in 4th grade, when I told you like, I will take you to Bora Bora. And in the time, like, I didn't realize that that meant so much to you. Just a promise of like your daughter taking you on a vacation. 엄마 그날 기억나. 너가 그치 4학년 때 정도였나? 참 사는 게 엄마가 매일매일 참 힘들 때였는데 와 너가 어느 날 엄마 나 엄마를 보라보라 데려갈래 이랬잖아. 난 보라보라가 뭐지? 보라보라가 뭐지? 이랬는데 네가 그때 사진을 보여줬어. 엄마가 한 번도 가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베케이션 플레이스였던 것 같아, 그치? 와, 그때 처음으로, 와, 나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와, 나도 다음에 딸이 잘하면 같이 이런 데로 놀러 가서 정말 릴렉스하게 서로 즐겁게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와, 그때 호흡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 아, 사는 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좀 바닥에 있고 힘들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은 내 딸이 다 커서 엄마를 그게 데려갈 수 있는 날이 있겠구나. But I think that it became a lot of motivation to work even harder and to be like, I will succeed in my future and I will do all these things, and most of it will be for my mom. I think that even now, like, you are one of my greatest motivators. And like, even at college, like, I got into a very good school, but it was with your support and like the motivation of like, I'm doing this for my mom. Like, I'm doing this for me and her. So it's kind of like I carry you with me wherever I go. And I think at that point, that was when it was like, this is like my biggest motivator. Like, this will keep me going. You know? So, and also I have a lot of ambition and like, I'm very passionate about what I do, but a lot of it comes from you or it's inspired by you. Also, like, my passion in education is very much related to like the multilingual community, which you were a part of. And like,
in our parent teacher conferences, there wasn't a translator, right? So then I had to learn everything and what everything meant in like third grade, when normally third graders can just sit there and not listen to anything and their parents will figure it out. But I remember I would always have to help you. And I guess I didn't realize how much of a struggle that actually was for a kid and how much pressure that is. Because like the kid has to be the adult then, and that's just a really hard thing to be, I think. So that's where a lot of my passions came from. Like kids that you're raising in America, but you don't know it. You didn't know the courses. You didn't know what college applications even looked like. You didn't know what back to school night was or anything. Like you had to learn all of it from scratch, and it was so hard for you. And I remember we would have very long conversations about that, where we would dive into your experience as a parent. And I think I realized that there's such a bigger community that needs help out there who went through the same struggles that we did, and they still don't have resources for it. So then senior year, I started to reach out to administrators at our school, and I kind of just started to be like, hey, there's this problem, let's fix it. So then I started to work with them, helping this multilingual community that previously was kind of like in the shadows, because a lot of the times the kids will do the work and nobody really bats an eye at it because that's the way it's been for so long. But then it hurts them in a way that you can't even imagine or you can't describe. 감사해. 정말 감사해. 너도, 너네 언니도. Yeah. 우리 같이 힘든 시간 잘 지나와줘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잘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너네 삶을 잘 살아주고 있어서 참 감사해. 엄마가 뭐 정말 엄마는 스페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상황이 그러니 엄마가 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그냥 잘 살아내도록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너네가 너무 잘 해준 거지. 너의 삶에, 엄마도 엄마의 삶에, 너의 언니의 삶에, 그냥 많은 살아가는 힘든 시간 또는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는 삶에 그냥 우리가 서로 응원해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같이 It's gonna be okay 라고 하면서 그냥 엄마가 살아온 힘든 시간, 행복했던 시간, 그 시간을 살아왔던 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말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 그게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보자꾸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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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름은 박수키입니다. 이것은 저의 Korean American Story입니다.